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전쟁이 확대될 때 주가 저점이 어디쯤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아랍 국가들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나온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이란과의 전쟁 참여에 적극적으로 일단 다가서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밀레이트가 기지 배치라든지 재정 지원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킹 파워드 공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결론은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전쟁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걸 허용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굳이 뭐 이렇게 사용 안 하면 되겠죠. 전쟁 안 하면은. 그런데 사용하기로 허용했다는 말은 좀 전쟁 쪽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서 공격에 참여 여부도 곧 결정할 예정에 있다. 그럼 공격을 하겠다 그 뜻이겠죠.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소유자선에 대한 찬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란 정권과 연관된 기관들을 폐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만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은 이란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경제가 타격을 입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테헤란에 제공할 위험이 커지자 이란과의 전쟁에 동참하는 쪽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조치는 공습 능력을 강화하고 테헤란의 재정에 대한 새로운 공격의 루트를 열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군사력을 공개적으로 투입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은 걸프 지역의 지도자들이 넘지 않기를 바라는 선이다. 자, 그러나 이란이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협하면서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공군기지를 갖다 열어가지고 계속해서 폭격을 가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라비아 반도 서쪽에 위치한 킹파우드 공군기지를 미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런 소식통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쟁 발발에 앞서서 자국의 시설이라든지 영공을 이란 공격에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밝힌 바 있죠. 이는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에너지 시설이라든지 수도 리야드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면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였는데, 지금 좀 양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억지력을 재확립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긴 하지만 공격에 참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대부분 본다면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우디도 지금 동참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빈살만 황세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인내심은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걸프 국가들이 대응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또 아랍에미리트는 이란 소유 자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테헤란 통치자들의 주요 생명줄을 위협한 한편 군대 파병 의무를 논의하고 있다. 군대도 파병하겠다. 이란의 군사력 일부를 그대로 남겨두는 휴전에는 반대하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 계속해서 일단 전쟁을 하자.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겠죠. 아랍에미리트 하도 이제 많이 당했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정부 자체는 이란 정권이란지 이란 혁명수비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특정 기관들이 이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의제를 추진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 법을 갖다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서 표적 지추로 폐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그 기관들을 지칭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수년간 이란 기업이라든지 개인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해온 아랍에미리트는 전쟁 초기 심각한 공격을 받은 후에 이란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경고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는 인플레이션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란의 국내 경제 상황에서 외환이라든지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접근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 돈줄도 지금 현재 아랍에미리트가 좀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걸프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공격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자국 영공을 공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현실은 불분명하다. 하나둘씩 지금 참여하고 있고 전쟁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는 것이 현재 걸프 국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당국들은 아랍 국가들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걸프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미국은 밝히고 있죠. 그런데 아랍과 사우디아라비아 행보를 본다면 아랍 공주국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세에 점점 더 휘말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코 바라지 않는 입장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이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 자체는 좁은 해협 건너편에 더 큰 적수가 있는 상황에서 양측을 공개적인 전투 당사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만 갑자기 빠진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양측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결국은 에너지 전쟁이 됐을 때는 더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랍 관리들에 따르면 걸프 국가, 특히 아랍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들은 정기적인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에게 이란의 군사력을 완전히 파괴한 것을 임무로 마무리 지은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완전히 다 쳐부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랍 같은 경우는 2,000건 이상의 미사일을 갖다 보복을 받았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근데 이러한 움직임은 아랍 국가들에게 어찌력을 재확립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더 밀어붙이지 않겠는가. 돈은 또 이쪽에서 또 받을 가능성도 많겠죠. 그러니까 내가 공격할 테니까 아랍하고 사우디는 돈 내놔라.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국제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전쟁 상황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했던 일들이 9,000개 이상의 군사 목표균을 타격을 했고 140정 이상의 이란의 해군을 했다가 함정을 파괴했다.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대도 3분의 2가 완파됐다. 그에 반해서 유가 자체는 80에서 120불달러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다가 전 세계 원유 물동량 20%가 차단되었고 21척 이상의 상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격되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한계초에 도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지상군 투입까지도 지금 이제 하겠다. 자, 그렇게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이 현재 일단 지금 이제 이런 시장의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의 전략은 현재 하르그 섬을 점령해서 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보겠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르그 섬이 얼마만큼 이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 했을 때는 해상 수출 비중의 90에서 95%, 저장 용량도 3,100만 배럴, 자, 거기다가 초대형 유조선도 접안이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때 심해가 깊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에 하르그 섬이 마비된다 했을 때 연간 700에서 800억 달러의 원유 대금이 상실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혁명 수비대라든지 프록시 세력의 자금줄이 끊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걸 통해서 트럼프가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약간 중요한 그 거래를 하려고 한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월 13일 날에 정밀 타격을 해서 숨은 메시지가 있는데 인프라는 남기고 방어만은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된 시설을 본다면 빨간 선이죠. 빨간 거 전부 다 파괴됐는데 90개 이상의 방공망, 레이지기들 이런 것들은 완벽히 파괴된 반면에 자, 보존된 것은 오일 탱크, 적재 터미널, 해저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보관을 했다는 겁니다. 보존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공습이 아니고 강화 외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풀지 않으면은 다음 수준은 지상군 진입을 통해서 경제적인 숨통을 단절시키겠다. 이걸 다 일단 가져오겠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해병대 공수부대의 최소 저항 진입의 조건이 완성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다 사람들 투입해서 이걸 갖다 장악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리는 거 아니냐. 자, 그것이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거겠죠. 자,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5일 있죠. 자, 5일 안에 협상이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2단계 준비하겠다. 5일이란 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시장이 끝나는 토요일부터 내가 전쟁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로 본다면 해상 통제란지 활약을 위해서 제3의 항모 타격 전단, 제12항의 항모 타격 전단, 그다음 이지스함 16척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고 선도 타격으로 본다면은 제31 해병 원전대, 제11 해병 원전대 총 한 4,500명, 그다음에 뭐 상륙함 6척, 그다음 F-35B 운영하는 것들, 그다음 신속 대응으로 본다면은 육군의 82 공수사단 이런 것들도 한 3,000명이 지금 이제 신속 대응으로 되고 있고 이스라엘이란지 요르단 기지로서 전비 제치가 완료되고 있다. 그다음 35평 이상의 C-17 수송기가 스탠바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 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이 5일이다. 그래서 요거보다 맞물려 가니까 전쟁을 하지 않겠는가. 자, 만약에 이렇게 협상이 안 될 때는 자,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섬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란 해안에서 겨우 20마일밖에 떨어진 섬에 병력을 고립시킨 것은 끔찍한 오판이다. 자, 그렇게 전 미중부 사령관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고립된 섬에다가 지금 이제 해군을 갖다 다 넣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 쏟아진 여러 가지 뭐 자폭 드론도 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다 그 요격 범위 안에 있는데 자,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겠죠. 자, 지하 펑크도 있고. 자, 그랬을 때는 섬 주둔군의 방어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란 본토에다가 또 강제 타격을 할 거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본토 전면전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몬테카르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거시경제 리스크 엔진이 75% 확전의 실패 확률과 $200 유가 쇼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상전을 개시했다. 자, 그렇게 성공 확률은 25%밖에 되지 않고 있고 그때는 브렌트유는 $80까지 내려간다. 이란이 굴복했을 때 제한전 확전한 35%, 브렌트유는 $130, 프록시 동원하고서 국제전이 전개될 거다. 전면전이 됐을 때는 25%, 이때는 브렌트유는 160에서 $180, 미군 기지 같은 이런 것들을 타격하면서 완전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한다. 다국적이라는 국제적이 있죠. 그때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최대 220불. 자, 이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전면전 확정됐을 때는 160불까지 갈 수 있다. 그다음 제한적인 확정만 하더라도 130불이고 성공을 해야만이 80불인데 상당히 일단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몸속에서 시장전을 개시했을 때 먹는 게 없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전략적인 타임아웃이란지 와일드 카드가 형성되고 있는데 동상이몽의 5일 타격이 유예가 되고 있다는 그죠. 미국의 주장과 지금 현재 이란의 반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생산적인 대화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5일간의 타격 유예지 시작했다. 13% 폭락이든지 증시 급등이 안정화된 것이 이번에 3월 23일인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갈리바프 의장과 지금 현재 접촉 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폭락하는 미 경제를 구하기 위한 가짜 뉴스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스피안의 가스 인프라 폭발이란지 탄도미사일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통제밖의 변수인 이스라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이란의 사우스 파라스의 가스진에 독자 폭격을 하면서 미국의 통제된 압박 신호를 붕괴시킬 최대 교란 요인으로서 이스라엘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의 5일 유예 자체는 평화협정의 임박이 아닌 극한의 정치적 부담을 희석시키고 군사행동 전 명분을 축소하기엔 고도의 전술적 타임아웃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마가 세력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트럼프에서 좀 작용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서 강압적인 레버리지를 걸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75%가 작전에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 그래서 또 국내의 반대 여론도 상당히 많다는 것들. 좀 트리거 발화점이 되는 것 자체를 본다면 이란의 핵민수비대가 타협을 거부한다는 것들, 해협을 계속해서 봉쇄를 고집한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 또 이스라엘 독자적인 파괴 공작이 임계점을 넘는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요렇게 상당히 또 위험 부담이 큰 것을 갖다가 레버리지를 가져가고 있는데, 요때 대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우리 시장 자체는 어떻게 움직일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월봉을 보시게 되면 3월 한 달은 좀 음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스토크스 되는 것도 52점, 50 가까이 내려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도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또 매수 관점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만약에 트럼프가 전쟁을 해서 그 섬을 뺏는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더 하락폭이 짙어질 수 있겠죠. 그것이 6,170, 6,150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등이 어떻게 되느냐. 자, 4월 15일이라든지 그 안에 다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되고 있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4월달 한 달 이렇게 반등이 하락이 됐다가 다시금 이렇게 십자로 올라가는 그런 지금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 매집의 관점에서 해야 될 거냐 그렇게 봤을 때 난 4월 초순이라든지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부터는 조금씩은 담아가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도 좋겠고 뭐 4월달이라든지 그 넘어가서 시작해서 3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 초순까지는 좀 담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여기서 완전히 꺾여서 끝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겠죠. 자, 트럼프도 지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조중에 반등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시고 4월 초순 정도가 좀 바닥권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은 한 요 정도까지 꺾인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한 11에서 한 12%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조정 후에는 다시금 반등이 된다. 자, 그것이 반등되지 않으면 트럼프는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등을 시킬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지금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